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원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관리업체랑의 분쟁, 또 시행사와의 분쟁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쟁이 여러분들이 발생했을 때, 누차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단 집회만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했죠. 관리단 집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관리업체를, 이제 대상 관리단 집회 제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가라라고 해서 내용 정비서를 보내면 되죠, 관리업체한테. 그 과정을 거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사 쪽하고, 시행사를 대리하는 자산 신탁이 있겠죠. 그쪽에도 내용 정비서를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거쳐서 이게 법리적으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또 소송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두는 거니까 그 점에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은 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세종이든 대전이든 전라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이곳저곳 전화를 좀 오시는데 이게 누가 모르겠습니까?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점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생각했고 좀 억울하고 그쵸? 그 사람들 투명하게 하는 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자가 집합 건물에 보면 분양자 의무로서 당연히 과반수가 2분의 1 과반수가 넘고 나면 집회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도 집회도 안 하고 분양자가 지금 소위 임시관리자라고 하는 그 관리인을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2, 3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무효 소송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있죠. 또는 지금 이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거의 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누군가는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아니더라도 건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임시관리자, 관리인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집합건물법상에 물론 집회를 통해서 안 했기 때문에 관리인은 안 해요. 그렇지만 건물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는 건물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단 집회를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집회를 제대로 해서 관리인 뽑고 그리고 기존의 관리업체에 대해서 퇴출하는 것도 집회에서 넣으면 좋고요. 집회 안건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관리업체는 당연히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한 그렇다고 해서 너 나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너무 고함 지르고 이래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던 내용 정비서 보내고 변호사분들 처음에 할 때 변호사분들 괜찮은 분들 섭외하시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업무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문가들 물론 처음 하신 변호사들은 그걸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제대로 하신 분한테 딱 받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만 좀 한다면, 그 끝나고 나서 승소가 되고 나서 이제 관리인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리인이다라고 법원에 판결을 나면 그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 무속 작업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 관리업체들이 몇 달 동안 그 머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절차를 갖춰서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런 그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변호사분들을 선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관리인 선정할 때는 관리 업무정지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할 수 있고 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소송 부분이 같은 경우도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그리고 좀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 뭐 지역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변호사분들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문 계약도 맺고 필요한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라면 광주에 계신 분한 광주에 있는 그런데 하시면 되고 근데 처음 관리단 집회를 해서 여러분들 업무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면 잘하시는 분을 하는데 잘 그런 분들이 없다 싶으면 저 서울이나 이런 데 좀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렇게 좀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만약에 못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광주에서 안 하시면 오시면 그런 데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건물 관리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뭐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다 한다고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투덜투덜 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좀 초점을 두고 집회를 좀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 과반수만 넘지 말고 웬만하면 53% 4%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뭐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소송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위임장을 뭐 몇 개 제대로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50%가 밑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60% 이상 받아주시라고요. 충분히 받아주시고 뭐 그러면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해도 55% 넘어가 뭐 50%는 50.1%면 과반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맞추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문이 나오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는 그 마주 후속 작업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횡령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돼. 법률적으로 소송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 민사건 손해배상 청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좀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관리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 투명한 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죠. 그럴수록 여러분 냉철하게 보시라니까요. 싸우시지 말고 냉철하게 보십시오. 냉철하게 보시고 법리적으로 다투세요. 다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소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죠. 도둑놈. 그렇죠?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 도둑질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를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직업으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게 지금 불법이고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뭐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도둑질이 나쁜 짓이다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은 안 한다고요. 아주 자기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다. 그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행사라든지 그런 뭐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거 악덕 그런 쪽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 물론 여러분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은 다 우리도 거쳐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감정적으로 들어가시면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시기를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 응집력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 대부분은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는데 별 관심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쉬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하시고 바라는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소유 가지고 있는 거라도 뭐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도움 주변한테 요청하시고 그러면 뭐 떨떠름하게 하는 사람도 생각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 하십시오.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뭐 잘 돌아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잘 돌아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어쨌든 참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라도 그냥 예 하고 이렇게 예. 억울한 거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줄은 냉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고 자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 쪽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분양자로서 의무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그 관리업체의 뭐 의무가 제대로 잘못됐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집회를 제대로 하시라. 집회에서 관리인 뽑고 관리업체 퇴출하는 부분까지도 들어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관리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따로 앉아 우리 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들 책임 소지 있는 거를 그때 걸고 넘어지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응집하시고 감사합니다.